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암세포를 알아보기 전에 정상세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암세포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암세포도 내 몸에 있던 정상세포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알아야 암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몸 속에 있는 60쪽에서 100쪽이나 되는 많은 정상세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중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산소와 포도당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이유는 세포에게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해주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숨을 단 5분만 쉬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산소를 따로 저장해 놓는 곳이 없기 때문이고 밥은 며칠 굶어도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당은 근육이나 간에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얼마 동안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세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와 포도당인데 정상세포가 어떻게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하는가를 보면요. 숨을 쉬면 적혈구가 산소를 혈관을 따라 쭉 운반해주면 산소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빠져나와 최종적으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막까지 들어가고 또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관을 따라 쭉 운반돼서 세포막을 통과해서 포도당도 미토콘드리아 내막까지 전달이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36.5도 체온도 유지하고 숨도 쉬고 운동이나 일할 때 나오는 근육의 힘도 다 산소와 포도당을 대사시켜 나온 에너지예요. 산소와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유해 산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몸 안에 있는 항산화 효소에 의해서 다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이것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이때 나온 활성산소는 항산화 효소가 다 제거해주고 이 기능만 잘 돌아가면 우리는 염증이나 암이나 질병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해독을 잘 해주던 항산화 효소 기능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40대 이후부터 해독되지 못한 활성산소나 독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대 이전에는 만성질병이나 암이 잘 생기지 않고 40대 이후에 대부분 암이나 만성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40대 이후에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암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이후부터는 해독 기능이 최대의 화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암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 해독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또 세포막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하는 울타리나 대문 역할을 해요. 우리 사람들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있고 방화문이 있고 거실 들어오기 전 현관문이 있어서 2중, 3중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세포도 똑같아요. 한 개의 세포도 다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막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세포막은 이중 지질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질층이기 때문에 세포막의 50% 정도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같은 기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혈액을 따라서 온 물질 중에 독성 물질이나 해로운 물질은 걸러내고 못 들어오게 해서 세포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기름 성분은 쉽게 변질되거나 산화될 수 있어요. 암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활성산소와 두 번째는 독성물질, 셋째는 면역력과 해독력 저하입니다. 첫째,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커서 우리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세포막의 기름 성분을 쉽게 산화시키고 변성시켜요. 세포막이 산화되고 변성되면 세포막이 조금씩 막혀버려요. 세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산소와 포도당이라고 했는데요. 세포막이 막혀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세포막이 10% 막히고 20% 막히고 그러다 35% 막히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세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산소 부족으로 죽든지 아니면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꾸역꾸역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그게 곧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한마디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 돌변한 것입니다. 세포막이 35% 막히면 세포가 죽든지 암세포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낸 사람은 독일의 오토 하인리 바르부르크 박사인데요. 1931년도에 이협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암 발생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는 언제 많이 생기는가 보면요. 스트레스예요. 지속적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가 되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증가하고 과립구가 증가하면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 활성산소가 염증과 암을 유발시키게 돼요. 그리고 과로인데요. 쉬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과로하거나 숨을 거칠게 몰아쉴 정도로 과격한 운동을 계속하면 마찬가지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스트레스와 과로로 대량으로 나온 활성산소가 암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독성물질도 세포막을 변질 산화시키고 세포 핵의 DNA가 분열하고 복제할 때 독성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도해서 암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독성물질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독성물질이 무려 14만 종이 넘는다고 해요. 각종 중금속,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화학약품, 환경호르몬, 화장품, 식용유 요리, 각종 발암물질 등등 수없이 많은 독성물질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독성물질과 관련해서 저산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위에서 위산이 충분히 잘 나오면 먹는 음식이 100% 소화가 잘 되어서 독성물질이 생기지 않는데 위산이 부족한 저산증이 되면 먹은 음식이 완전 소화가 안 되면서 음식이 독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위산 분비 억제하는 PPI나 제산제를 나이 드신 분들은 장기간 복용하지 마시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이러한 각종 독성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면역력과 해독력이 저하되면 암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앞에서 40대 이후부터는 해독이 최고의 화두라고 했는데요. 나이 드시면서 해독력이 떨어지면 결국 암이 쉽게 생길 수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도 암에 쉽게 걸릴 수 있는데요. 체온이 1도 상승하면 약 40% 정도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35도일 때 암세포가 활성화되고 37도에서 면역력이 약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장기간 저체온증으로 떨어져도 암 발생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온열 치료기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40대 이후부터 항산화 효소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성인 누구나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보통 사람들은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가 이것을 다 잡아먹어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생긴 활성산소와 독성물질의 총량과 이거는 나쁜 인자죠. 내가 해독할 수 있는 해독력과 면역력의 총량, 이거는 좋은 인자죠. 이 나쁜 인자와 좋은 인자의 총량을 비교해서 나쁜 쪽이 우세하면 결국 암이 생기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나이가 50대에 올 수도 있고 60대, 70대에 올 수 있는 것이죠. 평생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담배로 인한 활성산소나 독성물질의 총량보다 해독력과 면역력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이죠. 즉,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와 독성물질의 총량보다 해독력과 면역력의 총량이 월등하면 암이나 질병 없이 장수하고 천수하는 것이죠. 해독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현재 병원에서 암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